우리 아들 알지? 이번에 대기업에서 승진했다더라. 월급도 엄청 많아졌대. 너도 알잖아. 걔가 어릴 때부터 천재였다니깐. 그래? 우리 사위는 이번에 병원 확장했잖니. 강남의 아파트도 또 샀다고 하더라고. 이 가방도 이번에 사위가 사준 거야.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에 사는 81세 박영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살아오며 느낀 작은 깨달음을 나누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요즘 사람들 사이에서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참 멋진 말이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도 모르게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는 행동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 행동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없으셨나요? 공공장소에서 목소리를 높여 대화를 하거나 자식 자랑을 하며 뿌듯해했던 순간들 말입니다. 아니면 손주들 앞에서 잔소리가 길어진다거나 옛날 이야기에만 빠져드는 자신을 발견하신 적은 없으신지요? 사실 이런 행동들은 나이 들수록 자연스럽게 나타나기 쉽습니다. 그러나 조심하지 않으면 이런 사소한 행동들이 우리를 추잡하게 보이게 하는 습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저도 한때는 나이가 들수록 그냥 편히 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든다는 건 단순히 시간이 흐르는 게 아니라 부미와 존경을 함께 쌓아가는 과정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피해야 할 행동 5가지를 여러분과 나눠보려 합니다. 이 행동들만 조금씩 고쳐도 우리는 더 품위 있고 지혜로운 어른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시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보시면 어떨까요? 그럼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말하거나 자신의 이야기를 독점하는 행동. 오늘 말씀드릴 첫 번째 주제는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말하거나 자신의 이야기를 독점하는 행동에 대한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사실 저도 한때는 그랬습니다. 대화가 길어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지고 내 이야기만 하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날 손녀가 저한테 조심스럽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할아버지, 근데 왜 그렇게 목소리를 크게 내세요? 옆 사람들도 다 듣고 있어요. 그 순간 머리가 띵 하더군요. 나는 단순히 이야기한다고 생각했는데 손녀는 그걸 불편하게 느낀 겁니다. 그제야 깨달았어요. 내가 이야기하는 태도가 누군가에게는 불편함을 줄 수도 있겠구나 하고 말이죠. 얼마 전에는 친구들 모임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 친구가 정치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목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서로 자신의 의견이 맞다고 우기는 모습이 참 보기 안 좋았습니다. 결국엔 서로 말다툼으로 끝나고 분위기만 험악해졌어요. 저도 젊은 시절에는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지만 이제는 알게 됐습니다. 대화라는 건 상대방을 이해하고 소통하려는 것이지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요. 제가 이 이야기를 딸에게 했더니 딸이 이런 얘기를 들려줬습니다. 아빠, 예전에 내가 어릴 때 아빠도 많이 큰 소리로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엄마랑 저희한테도 부담이 됐던 거 아세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생각했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 누구와의 대화든 내 목소리 크기와 태도가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돌아봐야 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는 단순히 공공장소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집에서 가족들과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자, 손녀가 게임 얘기를 꺼내면 무조건 그게 뭐가 중요하냐라고 소리치며 대화를 끊어본 적 없으신가요? 사실 그들에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대화에서 필요한 건 바로 경청의 기술입니다. 동양 철학에서도 말하길 침묵은 가장 큰 지혜의 표시다라고 합니다. 입은 하나고 귀는 2개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대화가 완성된다는 거죠. 또한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필요한 만큼만 말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이 알고 있는 전부를 말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목소리를 낮추는 연습을 하세요. 대화를 할 때 일부러 속삭이듯 말해보세요. 상대방도 더 집중해서 들으려 할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먼저 질문하세요. 내 생각은 어때? 이건 내가 좋아하는 주제지 라는 질문을 던지며 대화의 주도권을 나누는 겁니다. 경청의 자세를 가져보세요.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진심으로 듣고
반응도 긍정적으로 해보세요. 이제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드릴게요. 지난달에 후배가 찾아왔습니다. 평소에 절 많이 따르는 친구인데 갑자기 이런 말을 하더군요. 선배님, 제가 정말 힘들어서 찾아왔어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동안 계속 선배님 이야기로 돌아가요.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그날 이후로 후배를 만날 때는 제 이야기를 자제하고 오히려 그 친구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후배가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선배님, 요즘 선배님 만나면 너무 편하네요. 제 얘기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힘입니다. 상대방을 경청하고 공감하면 그 사람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대화에서 목소리를 높이거나 자신의 이야기를 독점하는 행동은 가끔 자신을 돋보이게 할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관계를 해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조용히 그러나 따뜻하게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어른으로 거듭나 보시면 어떨까요?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허세와 자기 자랑에 대한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식 자랑, 배우자 자랑, 돈 자랑처럼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자기 자랑이 있습니다. 이런 행동이 우리에게 미칠 영향을 깊이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얼마 전 일입니다. 친구들과 경로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한 친구가 자식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우리 아들 알지? 이번에 대기업에서 승진했다더라. 월급도 엄청 많아졌대. 그러자 다른 친구가 질세라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딸은 이번에 해외로 파견 나갔다. 외국에서도 잘 나간다더라니까. 대화가 점점 과열되더니 결국 자랑 경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저는 중간에서 말을 아끼며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 친구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수야, 저런 자랑하는 말 들으면 참 속상할 때가 있다. 내 자식도 열심히 살고 있지만 남들과 비교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져.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하는 자랑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손자가 놀러 왔을 때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자에게 우리 손주는 정말 똑똑하구나. 너 같은 손자 가진 할아버지는 참 복 받은 거야. 라고 했더니 손자가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 자랑이 부담스러워요. 그냥 같이 놀고 이야기하는 게 더 좋아요. 순간 머리가 띵하더군요. 제가 손자의 기쁨을 나누려던 말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랑이라는 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심으로 자랑스럽게 여기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 나오는 허세입니다. 문제는 이런 허세가 자칫 다른 사람들에게 비교의식을 불러일으키고 관계를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플라톤도 이런 말을 남겼죠. 남이 칭찬하기 전에 스스로를 칭찬하는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자랑을 줄이고 질문을 늘리세요. 상대방의 이야기에 관심을 기울이며 내 자식은 어떻게 지내니? 와 같은 질문으로 대화를 이어가 보세요. 자랑보다 진심 어린 관심이 상대방에게 더 큰 기쁨을 줍니다. 둘째, 비교하지 마세요. 누군가를 내 자식이나 내 삶과 비교하기보다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진정한 자랑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자신의 업적을 말로 자랑하기보다 묵묵히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이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얼마 전 딸아이와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빠, 자랑은 때로는 상대방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상대방이 내 이야기를 듣고 위축될 수도 있거든요. 대신 그 사람의 자랑을 들어주는 건 어떨까요? 그 말이 참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자랑은 꼭 필요할 때만, 그리고 진심에서 우러나올 때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랑보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공감하는 태도가 우리의 품위를 높이고 관계를 돈독히 만듭니다.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잔소리와 과거 이야기의 반복입니다. 사실 저도 한때는 잔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 심지어 손자들 앞에서도 말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잔소리와 과거 이야기가
가족들과의 거리를 멀어지게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얼마 전 아침 식사 시간에 손녀가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길래 한마디 했습니다. 얘야, 밥 먹을 땐 폰 좀 내려놔. 나 때는 말이다. 가족들이 모여서 밥 먹는 게 얼마나 소중했는지 몰라. 그런데 손녀가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할아버지, 알겠어요. 학원 숙제를 지금 빨리 카톡으로 보내야 하는 거라서요. 그런데 매번 밥 먹을 때마다 같은 얘기 하시면 저도 부담스러워요. 그 순간 마음이 철렁했죠. 손녀가 불편함을 느낄 줄은 몰랐습니다. 사실 잔소리란 듣는 사람 입장에서 대체로 지적과 비판으로 받아들여집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잔소리를 단순한 조언으로 여기기보다 자신을 통제하려는 시도로 생각하곤 하죠. 그 결과 잔소리는 대화의 벽을 만들고 서로의 마음을 닫게 만듭니다. 얼마 전 친구와 나눈 대화도 생각납니다. 영수야, 내가 자식들한테 잔소리를 안 하려고 해도 자꾸 하게 돼. 애들이 뭔가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걱정되거든. 저도 공감했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것뿐인데 그 마음이 때로는 잔소리로 표현되곤 하니까요. 하지만 친구에게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잔소리보다는 내가 느낀 점을 조용히 이야기해보는 게 어때? 강요하지 않고 스스로 깨닫게 하는 방법도 있어. 플라톤의 말이 떠오릅니다. 배움은 강요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달음에서 온다. 잔소리는 강요로 들릴 수 있지만 공감과 대화는 깨달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잔소리를 줄이고도 조언을 전달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질문으로 시작하세요. 잔소리를 하기 전에 내 생각은 어때? 라고 물어보세요. 이 질문 하나로 상대방은 스스로의 행동을 돌아볼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둘째, 긍정적인 예를 들어주세요. 과거 이야기를 하더라도 내가 이런 실수를 해서 배운 게 있어와 같이 교훈을 포함한 이야기는 상대방에게 더 큰 공감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침묵도 대화입니다. 가끔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것이 상대방이 스스로 깨닫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얼마 전 딸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아이들에게 잔소리하기보다 아빠가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더 큰 가르침이 될 거예요. 그 말이 참 와닿더군요. 잔소리는 말로만 하는 조언이지만 행동은 살아있는 교훈입니다. 제가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느낀 것은 잔소리를 줄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관계를 훨씬 더 좋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제가 말하면 아이들이 고개만 끄덕였는데 요즘은 아이들이 스스로 의견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잔소리를 줄이고 대화를 통해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것이 진정한 소통입니다. 잔소리가 아닌 대화로, 과거가 아닌 현재와 미래에 집중하는 대화로 가족들과 더 가까워져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외모와 건강에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저도 한때는 이 나이에 누굴 위해 꾸미겠나 싶어서 외모에 신경 쓰지 않고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것이 저 자신을 향한 무관심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몇 년 전 일이었습니다. 아내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여보, 요즘 너무 초라해 보여요. 옛날엔 머리도 잘 다듬고 옷도 깔끔하게 입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왜 이렇게 외모를 포기한 거예요? 순간 반박하고 싶었지만 거울을 보니 제 모습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져 있더군요. 옷도 헐렁하고 머리도 손질이 안 된 채로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을 받은 건 손자가 놀러 왔을 때였습니다. 손자가 저를 한참 보더니 이렇게 말했죠. 할아버지, 요즘 왜 이렇게 늙어 보여요? 옛날엔 멋졌는데. 이 말을 듣고 머리가 띵했습니다. 외모를 포기하는 게 단순히 저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제 모습을 실망스럽게 보이게 한다는 걸 깨달았던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외모 관리가 단순히 미적인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의 표현입니다. 외모를 가꾸는 건 나를 위해서도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도 중요한 일입니다. 건강과 연결된 외모 관리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외모와 건강 관리는 신체적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제 친구 중 한 명은 이런 말로 제게 자극을 줬습니다. 영수야, 몸이 바뀌면 마음도 바뀌는 법이야.
건강과 외모를 가꾸는 건 삶을 사랑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거라니까. 그 말이 정말 맞더군요. 나 자신을 돌보는 것이 삶의 태도를 바꾸고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해주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외모와 건강을 관리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작은 습관부터 시작하세요. 매일 아침 머리를 빗고 깨끗한 옷을 입는 것만으로도 외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단한 운동이나 스트레칭을 통해 신체를 활성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둘째,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세요. 제 아내가 늘 말하곤 했습니다. 사람은 먹는 대로 보인다라고요. 신선한 채소와 과일, 균형 잡힌 식단은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셋째, 꾸준히 자신을 가꾸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제는 미용실에 가는 것도 귀찮아지는 나이지만 머리를 다듬고 단정한 옷을 고르는데 시간을 조금 투자해 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자신감으로 이어질 겁니다. 얼마 전 딸이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빠, 요즘 들어 아빠가 멋져 보이는 것 같아요. 관리하시니까 더 건강해 보이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 작은 칭찬 하나가 제게 얼마나 큰 동기부여가 되었는지 아실 겁니다. 외모와 건강 관리는 단순히 겉모습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배려이자 삶을 살아가는 데 품위를 지키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스스로를 가꿀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는 모습은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나 자신에게도 자부심을 심어줍니다. 그럼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음주와 언어 습관에 대한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술을 즐기는 자리가 많아지고 언젠가부터 무심코 나오는 상스러운 말들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습관들이 나를 얼마나 초라하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지 아십니까? 얼마 전 친구들과 모임을 가졌습니다. 다들 한 잔씩 걸치면서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한 친구가 갑자기 화를 내며 욕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이유는 별것 아니었습니다. 서로 농담을 주고받다가 감정이 격해진 것이었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참 씁쓸했습니다. 저 또한 젊은 시절에는 술자리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던 적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나도 젊었을 땐 술 마시고 실수했던 적이 많았는데 친구들 모습을 보니 참 부끄럽더라고. 그러자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도 예전엔 술만 들어가면 목소리 커지고 분위기 흐릴 때 많았잖아요.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지. 아내의 말에 부끄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얼마 후 손자가 저를 찾아와 술과 욕설에 대해 묻더군요. 할아버지, 왜 어른들은 술 마시고 나면 화를 내고 욕을 해요? 그 말을 듣고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때 그러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여러분, 술은 적당히 즐기면 즐거움을 주지만 과하면 자신을 잃게 만듭니다. 욕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순간에는 속이 시원할지 몰라도 듣는 사람에게는 깊은 상처로 남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습관은 나의 품위를 떨어뜨리고 가족과 친구들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남깁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말은 그 사람의 품격을 드러낸다라는 말을 합니다. 플라톤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노와 욕설은 그 사람의 지혜가 부족함을 보여준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술과 언어 습관을 통해 스스로를 더 성숙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음주와 언어 습관을 개선할 수 있을까요? 첫째, 음주량을 조절하세요. 저는 요즘 술을 마실 때 한두 잔만 마십니다. 기분 좋게 즐길 정도로만 마시면 더 큰 즐거움을 느낄 수 있더군요. 둘째, 욕설을 줄이고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세요. 말은 우리의 인격을 보여줍니다. 화가 날 때 욕설 대신 차분히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를 통해 스스로도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셋째, 술자리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세요. 감정이 격해질 때는 잠시 자리를 비우거나 물을 한 잔 마시며 스스로를 다스려 보세요. 얼마 전 딸이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빠, 요즘 아빠가 술자리에서도 여유를 가지고 대처하시는 모습을 보니 정말 멋져요. 저도 아빠처럼 절제할 줄 아는 어른이 되고 싶어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조금 더 절제된 모습을 보여줄 때 가족들은 나를 존경하고 본받으려 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술과 말은 우리의 품위를 드러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술을 즐기되 스스로를 잃지 마세요. 그리고 언어는 우리의 품격을 보여주는 거울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세요. 좋은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나를 존경받게 만들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줍니다. 그럼 결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스스로도 모르게 할 수 있는 행동 5가지를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첫째,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말하거나 자신의 이야기를 독점하는 행동은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대화는 소통을 위한 것이지 나의 목소리를 강조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둘째, 허세와 자기 자랑은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자랑보다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 더 큰 존중을 받는 방법입니다. 셋째, 잔소리와 과거 이야기의 반복은 젊은 세대와의 소통을 단절시킬 수 있습니다. 조언이 필요할 때는 잔소리 대신 대화를 통해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넷째, 외모와 건강을 신경 쓰지 않는 태도는 자신에 대한 존중을 포기하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외모를 관리하고 건강을 챙기는 것은 단순히 겉모습이 아니라 삶의 품위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다섯째, 과도한 음주와 언어 습관은 나의 품격과 관계를 해칠 수 있습니다. 절제된 음주와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 스스로에게도 평화를 줍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더 좋은 사람으로 가꿔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의 품격과 존경받는 어른으로서의 모습을 만들어갑니다. 오늘 이야기한 5가지 행동들만 조금씩 조심해도 우리는 더욱 품위 있고 사랑받는 어른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깊은 지혜와 따뜻한 마음으로 가족과 친구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나이가 들수록 추잡해 보이는 행동에 대해 공감되는 부분이나 추가로 생각나는 행동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다음에도 더 유익한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무료입니다. 오늘도 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